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지러움이 있으신 거죠? 누워있으면 괜찮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증상이 있으시진 않으세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어지러우니까 더 쉬어야지 하면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새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이제 만성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잘 낫지 않는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종일 누워있는 습관, 어지러우니까 힘들어서 또 움직이다 보면 어지러움이 더 나빠질까봐 오래오래 누워있는 분들이 제가 진료하다 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몇 번이나 이제 누워있는 습관 좋지 않다, 어지러움을 무서워하지 말고 활동을 해라 라는 이 말을 듣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어지러울 때 왜 누워있는 습관이 좋지 않은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어지럼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나을 수 있는지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지러움을 더 잘 이겨낼 수 있고 이석증 재발을 더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신경과 의사로 일해왔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양재역에 있는 삼성 스마트 신경과를 운영하면서 어지럼증, 이석증, 두통, 수면장애 같은 다양한 신경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좀 잘못, 실수, 바로 누워만 있는 습관이 왜 안 좋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어지러워서 일주일째 누워만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만 일어나고 나머지는 계속 누워 있었다. 처음에 살짝 어지러워서 누워서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누워 있으니 좀 나은 듯 해서 있었는데 생각보다 어지러움이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 한 달째 어지러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오늘도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돼서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어지러움이 생기면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계시는데, 이게 어지러움을 사실은 더 오래,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오늘 설명드릴게요. 누워있는 습관이 어지러움을 악화시키는 이유 첫 번째, 이석증 위험이 3배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2020년 연구를 보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누워있거나 소파에 기대어 있는 사람들은 이석증에 걸릴 위험이 약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환자들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젊은 분들 중에 이석증이 재발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는 경우가 많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 중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분들보다 좀 누워서 지내는 분들, 오전에 잠깐 나갔다 와서 이제 계속 누워있고 식사할 때 잠깐 일어나고 또 오후나 저녁 때 종일 누워서 TV, 요새는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이석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귀 안쪽에는 이런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방구리관 전정기관이 양쪽 귀에 들어 있습니다. 방구리관은 이렇게 물로 차 있어서 머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돌리거나 하면 이 물의 흐름을 가지고 머리가 돈다, 숙여진다, 뭐 앞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데, 요 옆에 이제 이석 주머니라고 하는 곳에 이석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석은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석이 한 번씩 떨어져 나와서 방구리관 속에 들어가서 돌이 움직일 때 어지럼증이 생기는 게 바로 이석증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일단은 잘 떨어져 나오는 상황이 생기고 우연찮게 이 방구리관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석증인데요. 누워 있을 때는 이 작은 이제 이석들이 방구리관 속으로 더 잘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후방구리관이고 전방구리관, 수평방구리관이고 우리 귀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후방구리관 입구는 여기 위쪽에 있어서 우리가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 이 방구리관 속으로 이석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언제 들어가냐? 그러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쪽에 있는 이석이 요 안으로 굴러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입구가 여기인데 잘 들어간다. 수평 방구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요 안으로 잘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누워 있을 때 요 안으로 이석이 잘 빠져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워서 지내는 분들일수록 이석증에 훨씬 더 자주 걸리게 됩니다. 특히 한쪽으로만 누워 자는 습관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이석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연구를 해보면 오른쪽으로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오른쪽 이석증이 더 자주 생기고요,
왼쪽으로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왼쪽 이석증이 더 잘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오른쪽에 이석증이 생긴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워 자는 습관은 이석증이 더 자주 생길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누워 자는 습관이 있으면 움직임이 적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석도 자꾸 우리 몸이 흔들어 줘야지 이석이 더 튼튼하게 잘 붙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미 떨어지고 녹아 없어져야 될 이석이 달랑달랑 붙어 있다가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누워 있는 사람들이 이석이 더 잘 떨어지고 이석이 더 약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60일 동안 계속 누워있는 실험을 했더니 참가자들의 다리 근육이 31%나 줄었고, 서있을 때 우리 몸이 흔들리는 정도는 63%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눈을 감았을 때는 더 많이 흔들립니다. 누워있으면 근육도 약해지지만 더 큰 문제는 뇌가 시각, 균형 감각, 근육 감각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근육에 힘만 빠질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걸을 때 비틀거리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이 걸려서 그거는 나아졌는데 그 사이에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균형 감각 기능이 떨어져서 이석증은 다 나았는데 전정신경염은 다 나았는데 걷다 보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말씀드리면 균형신경의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뇌는 정말 똑똑해서 균형 센서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감각, 예를 들어서 시각이라든지 근육 감각을 더 많이 활용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기능을 전정신경의 회복 능력, 또 다른 말로는 전정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지럼증에서 회복되는 핵심 기전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전정신경염에서 이러한 뇌 회복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신경 자체는 손상이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지럼증이 다 좋아지고 전정기능 검사를 해보면 일부 전정기능이 회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회복이 어지럼 치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누워만 있으면 이 전정 보상, 전정 기능의 회복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보면 균형 문제가 생긴 후에 일주일만 활동을 안 하면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진다고 하죠. 최종적으로는 정상인의 절반도 회복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정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걷는 것,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정 재활 운동은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제가 최근에 출간한 어지럼 극복 혁명에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 말씀드릴게요. 바로 심리적인 불안, 두려움이 커집니다. 많은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어지러울까봐 두려워서 안 움직이고 또 안 움직이니까 더 어지러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어지럼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은 3개월 후에 어지럼 증상 지속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즉 심리적 불안이 어지럼을 더 오래 가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 누워 있으면 이런 두려움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나 이대로 영원히 어지러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이제 환자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이제 어지럼증 자체도 힘들지만 어지러울까 예기 불안이라고 하죠. 이 예기 불안 때문에 바깥 출입을 못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자율신경 장애가 생기거나 불안장애, 그 다음에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후속적인 일종의 후유 증상들이 또 어지럼을 더 악화시키고 어지럼을 더 오래 가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래가는 어지럼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서서히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절대 누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걷다 보면 어지러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만 걷는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되면 바깥에 잠깐씩만 나간다든지. 저는 한 번에 길게 30분, 1시간 걷는 것보다는 5분씩 끊어서 조금씩 더 자주 걷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냥 몇 번씩만이라도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 안을 천천히 걷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조금씩 활동량을 늘려가는 겁니다. 오늘은 5분씩 3번, 내일은 7분씩 3번, 모레는 10분씩 3번 이렇게. 처음에는 어지럽더라도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게 빠른 회복의 비법이고요. 종일 누워있다가 1시간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는 5분씩이라도 자주 4번, 5번 나가서 걷는 것이 우리 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 충분히 운동합니다. 1시간이나 걸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1시간 걷고 나서 뭐 하시는지, 그전에는 뭐 하시는지 물어보면 오전에 나가서 뭐 1시간 걷는다, 아니면 저녁 먹고 나서 1시간 걷는다. 그런데 낮에는 종일 앉아있거나 누워있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길게 걷는 것도 물론 좋긴 합니다. 근데 그럴 바에는 짧게 끊어서 자주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어지럼증 그리고 균형감각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 움직인 연습을 자주 해보세요. 바로 전정재활 운동이죠. 너무 어지러워서 걷기도 힘드니까 누워있는 경우에도 머리는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균형 신경이 회복되려면 머리 움직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3번 머리를 천천히 좌우로 20번씩 돌리는 전정재활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요. 제가 카메라를 보고 해보면 카메라를 이제 응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 점을 응시를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눈이 이렇게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하면 운동이 잘 안 되고 눈은 가만히 있고 고개만 살살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20번씩 해보세요.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해보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면 이제 어지럼증 감각을 회복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이 특히 전정신경염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이석증 환자분들에게도 조금씩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팁은 잠자는 자세를 자주 바꿔보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자는 습관이 있으면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한쪽에 벽이 있어서 반대쪽으로만 누워 잔다. 그러면 자는 위치를, 머리, 다리 위치를 바꿔본다든지, 옆에 배우자 때문에 뭐 내가 한쪽으로만 잔다 라고 하면 배우자랑 위치를 바꾼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잠자는 위치를 바꿔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잘 때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면 이석증 재발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만 자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면서 자고 또 바로도 자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베개를 높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그 이석증이 생기려면 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방구리가 한 입구는 위쪽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들어가야 돼서 누워 있을 때 머리끝이 떨어지게 되면 이석증이 더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베개를 좀 눕혀서 이 정수리를 약간 높이는 자세를 하면 이석증이 훨씬 더 적게 생깁니다. 그게 뭐 완전히 뭐 45도, 30도 이렇게 세우지 않더라도 5도, 10도 조금만 올려줘도 그렇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있으니까 베개를 약간 높여가지고 머리를 살짝 들고 혹은 침대를 살짝 높여서 자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균형 잡는 운동을 조금씩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럼증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개를 돌리는 운동을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고, 방 안에서라도 아니면 잠깐씩 외출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어느 정도 내가 걸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본격적인 균형 잡는 운동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벽을 짚고 한쪽 발로 5초만 서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10초,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또 서본다든지, 잘 되면 벽을 짚지 않고 서본다든지. 걷기 운동도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집안에서 직선으로만 걷다가 이제 좀 잘 되면 일자 걷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빙글빙글 돌아보기도 하고, 또 걸으면서 한 점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고개 돌리는 운동, 좌우나 위아래로 전정재활 운동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걷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어지러운 감각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최근에 오신 분도 어지러워서 이 전정재활 운동을, 균형감각 운동을 한 2-3일 열심히 하면 어지러움이 좀 좋아졌다가 괜찮겠거니 해서 며칠 안 하면 또 어지러움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고 이거가 뭐가 도움이 되나 싶어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지러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릴 것은 자신감을 찾아보세요. 어지러움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바로 어지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지러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활동이 줄어들고, 활동이 줄어들면 어지럼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저희 같은 전문 의사와 상담하고 어지럼이 위험한 질환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도 진료를 보는데 한 환자분이 제가 영상에서 이석증은 감기 같은 거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한 말이 정말 큰 위안이 되고 공감이 되고 또 어지럼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어지럼을 위험하지 않고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어지럼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어지럼증이 있다고 누워만 있는 것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뇌 균형 센서가 약해지고 이석증 위험이 높아지며 근육이 약해지고 전정 보상 회로가 잘 회복되지 않고 심리적 불안까지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대신에 천천히 활동량을 늘리고 잠자는 자세를 자주 바꾸고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전정 재활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노력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지긋지긋한 어지럼증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또 어지럼증이 막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점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하신다면 지금 생긴 어지럼증이 만성화되지 않고 며칠 안에 끝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지럼증은 대부분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증상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또 주위로의 어지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그분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지환이었습니다.